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현장에 점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신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라이브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이른 아침에 관심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대망의 첫 번째 저희가 소개해드릴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웰더스 스마트케어에서 정지수 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웰더스 스마트케어의 정지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예, 간단하게 본인 소개와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어떤 기업을 하는 데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웰더스 스마트케어는 시니어와 장애인분들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서 쥐약암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요양, 방문 재활운동, 방문 간호까지의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서비스로 진행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용품 사업으로서 파라마운트 침대라고 하는 침대를 일본에서 수입을 해 와서 복지용구로 등록을 완료를 한 다음에 지금 KQA3311이라는 모델로 그런 복지용구 렌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분들을 이동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다 어르신을 케어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동 보조 로봇 허그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어르신분들이 침상 생활이 아니라 침상에서 벗어나서 기저귀 케어가 아닌 화장실 케어, 그리고 식사도 침상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식당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동을 시켜드리는 그런 로봇도 일본에서 수입을 해와서 국내 총판으로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알렉시아라고 하는 운동 장비가 있는데, 그런 운동 장비는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 쪽에 시니어 분들을 위한 그런 좀 독창적인 그 운동 장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좀 많은 폭넓게 다루고 계신데, 사실 이제 환자분들, 노인분들, 요양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집에서부터 중간중간 검진을 받고 재활을 돕고 일련의 모든 시스템은 아마 한 단기간에 구축된 건 아닐 것 같고요. 그거는 굉장한 노하우가 좀 쌓였을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제 뒤에 말씀해 주신 침대라거나 로봇이라거나 운동 장비는 약간 저희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수 있어서 이번 좀 전시회를 통해 좀 특별히 소개하고자 하시는 어떤 상품이나 어떤 시스템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물품 사업 중에서 저희가 침대 사업에 굉장히 좀 많은 가치를 두고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름이 KQ 좀 어려운데 KQA3311이라는 모델입니다. 네네. 다른 이름은 없나요? 좀 어렵네요. 브랜드명은 파라마운트 침대라고 하는데요. 이런 플랫폼의 파라마운트 침대나 KQA3311을 이제 치시면 저희 침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는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을 70% 이상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그런 침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브랜드 침대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노크를 두드렸었는데, 저희가 그런 사업권을 좀 따내서 일본의 스타일이 아니라 한국화를 또 만든 그런 기종으로서 복지용구를 이제 등록을 완료를 작년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렌탈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침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어르신분들이 등받이를 이렇게 세워 드릴 때 미끄러짐이 보통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끄러짐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체를 들어 올렸을 때 다시 한번 체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다라는 것들이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컨에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각도나 높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그런 케어가 아니라 실제 높이나 각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케어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은 웬만한 차에 다 적용이 되어져 있긴 한데, 각도나 높이를 저장할 수 있는 번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사용하는 각도나 높이를 저장을 해 놓음으로써 1번 버튼, 2번 버튼만 누르면 오토매틱하게 케어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오래 누워 계시는, 굳이 와상이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 장기간 누워 계신 분들은 욕창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계속 체위 변경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수동으로 해줘야 되고,
뭐 다들 이렇게 시간을 체크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침대 안에 시스템화 되어 있는 장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기능성 침대라는 말 이름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최적화된 자세를 저장해서 그 모양을 또 이렇게 몰딩 해주는 게 지금 탑재되어 있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일단은 침상 생활을 하시다 보면 매번 쓰는 각도나 높이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케어자분들은 뭐 기저귀 케어를 할 때 높이가 낮게 되면 허리에 그쵸, 부상의 그쵸. 염려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의 침상을 많이 높여서 케어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뭐 TV 시청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 생활할 때 등받이 각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음으로써 이제 불필요하게 버튼 계속 누르고 높낮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등받이도 높이 조절하는 게 아니라 버튼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스마트한 케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기능성 침대라는 건 조금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상당히 좀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좀 생각은 되고요. 침대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면 네. 또 제 귀를 좀 이끌었던 게 이제 로봇이에요. 네. 네. 이동 보조를 하는 로봇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제 이미지로 좀 그려지지가 않아서 네.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저희가 무거운 짐을 들 때 뭐 피라미드를 쌓는다든지 할 때 다 사람들이, 인적 자원들이 다 했을 거잖아요. 예. 뭐 불과 우리나라도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을 텐데 지금은 중장비들이 개발이 되면서 크레인이나 아니면 뭐 지게차 이런 것들이 무거운 물건을 이제 들고 나르고 적재를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고요. 많은 네. 기관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케어를 진행을 할 때 거의 노노 케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형태의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노인을 케어함에 있어서 본인도 근력이 그쵸, 부족하고 예.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어깨 아픈데 그렇다고 해서 노인분들이 케어하면 이제 케어의 질이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누워 계신 어르신분들도 본인의 존엄성이라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애기였을 때나 기저귀를 찾지 이제 성인 돼서는 기저귀 안 찾던 것처럼 어르신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침상에서 생활을 하실 때 침상 내에서 24시간 생활을 하시게 되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욕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라든지 기저귀 케어라든지 모든 생활을 침상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동 보조 로봇이라는 것들이 개발이 됨으로써 침상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어르신분들은 좀 더 본인만의 존엄성을 찾고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어르신을 들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보니까 기관도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도 당연히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르신분들이 존엄성을 찾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존엄 케어에 대한 그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은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요양원에서 저희 허브를 지금 많이 구매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이제 노인분들의 존엄성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떠올리는 걱정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인데 네. 이 로봇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사실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잖아요. 일상생활에 이제 결국 움직임을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을 걱정이 조금 생기는데 실제로 이게 합리적인 비용에서 저희가 감당이 가능한 수준일까요? 아니면 그거는 기관마다 혹은 개인마다 조금씩 가게 상황이나 아니면 기관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긴 하지만 아마 그래도 부담스러워 하시긴 하는 아직까지는 가격대이긴 조금,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대랑 좀 이동 로봇에 대해 좀 여쭤봤고요. 마지막 하나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이동 장비, 운동 장비. 운동 장비. 그건 이제 어떤 걸까요?
어르신분들이 운동을, 저는 이제 그런 치료사 그리고 운동 처방사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이제 유소년기부터 성인 아니면 남녀노소를 이제 운동을 시켜 드릴 때 가장 주안점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 때문에 망가지는 그런 뭐 근골격계 질환들이 대다수인데, 시니어 분들은 당연히 근골격계 질환은 분명하고, 그리고 뭐 심장질환이라든지 뇌질환까지도 연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노년기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뇌질환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재활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 차원에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노년기의 어르신분들은 우리가 웨이트 운동하듯이 뭔가 무게추를 달아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됐을 때는 쉽지 않죠. 예. 부상의 염려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유압식 운동 강도에 대한 부분들은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압식 실린더를 좀 채택한 그런 운동기구를 지금 도입을 해서 미세하게 어르신부터 그리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알렉시아라고 하는 운동 장비를 채택을 해서 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요양병원, 재활병원, 그리고 보건소, 노인복지관, 그리고 죄아감보호센터 등 많은 곳에서 어르신이 계시거나 아니면 장애인분들이 계신 기관에서는 많이 찾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실내 이동 수단인 건가요? 아니면 바깥에 다닐 수 있게 하는 이동 아무래도 수단인 유압식 건가요? 실린더가 날씨에는 좀 취약합니다. 보통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실내용 운동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예를 들면 뭐 물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너무 추워진다든지 실린더 안에는 유압식 기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강도의 미세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니까 실내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어떤 고령화사에 있어서 사실 필요한 전인전 케어를 다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듣기만 해도 좀 든든해지는 게 있는데요. 그럼 향후 웰더스 스마트 케어에서 이제 우린 이제 더 추가적으로 어떤 분야를 더 개척해 나가야겠다, 혹은 뭐 다른 상품을 구상 중에 있다, 이런 추후 플랜들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 그 장재현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가정 상황 아니면 사회 상황 여러 가지가 이제 고민거리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보호자님들이 모든 것들을 다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는 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보다 더 질적으로 높은 그런 커뮤니티 케어의 일환으로서 죄아감보호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확대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도 그 성남시 분당을 거점으로 죄아감보호센터 1호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당 위의 분당, 분당 위의 웰더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 가슴 깊이 정말 그 뭉클함을, 사업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되게 감명 깊었던 단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제 용인 기흥 쪽의 동백지구에 저희가 죄아감보호센터 2호점을 또 6월 2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오픈을 했는데, 이런 커뮤니티 케어 기반의 다양한 산업들 그리고 서비스 기반으로 저희는 사업을 운영을 확대를 할 예정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IoT나 ICT 그런 기반의 약간 사람이 모두 다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AI라든지 이런 좀 태블릿 PC 기반의 뭔가 디바이스를 좀 개발 혹은 협력을 해서 케어의 좀 질적인 부분들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사업 기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좀 웰더스 스마트 케어의 향후 계획까지 좀 들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대상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흔히들 재활난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분들이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는데,
만성기 질환으로 넘어가면서 노년기에 다양한 이슈 사항들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국가 차원이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많은 지원들을 해주고는 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들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웰더스를 포함한 다수의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보호자님들, 그리고 어르신 고객님들, 그리고 저희 종사자분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일단 웰더스 스마트케어 팀장님과는 이제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